방아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시장을 부양한다.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장기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고, 즉 지금 과도기라는 뜻은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도 참아내야 한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미국 증시가 간밤 크게 출렁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무려 4%가량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모든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15%가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유럽을 향해서 미국이 더 이상 방위비를 내줄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필이면 간밤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진 이후에도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소폭으로 더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에 미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트럼프 집권 이후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인위적인 증시 조정을 통해서 초반에 리스크를 덜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분석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보다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쯤에 이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될 테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물가 지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 역시나 미국 증시 하락의 여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인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증시를 보시면 그래도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의 낙폭을 계속해서 또 만회하는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 코스닥 지수는 1.2%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진한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 섹터들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오늘도 역시나 사료, 음식료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음식료에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에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죠.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음식료 관련주들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부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하면서 여러분들도 버텨내기가 힘든 시장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희망적인 이야기로 힘차게 한 시간 해보시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최악입니다, 오늘 시장. 그쵸? 뭐 지수는 뭐 약간 중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금투세가 작년에 사라졌기 때문에 네. 신규 자금은 있지만 반반 매수세하고는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또 미선물 지수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좋습니다. 저 종목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상승하는 거 보면 닭, 게장, 그 사료, 동물 관련주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에 뜹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닭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약세장에 항상 올라오는 양지사 이런 종목들. 주구사, 양지사.
그렇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매매할 순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 매매했다가 오늘만 산다 매매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현재 주사, 양지사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양지사에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양지사가 또 빠져야 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 빠져야 돼요. 지금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네. 시장이 좋아진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시장이 지금 양지사가 빠져야 네. 시장이 그나마 지수가 어느 정도 수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지사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양지사가 올라갔지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양지사 올라갔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걸 또 유튜브나 이런 증권방송 보면 매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이 양지사 종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외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보세요. 아센디오. 아센디오, 뭐 CCS, 뭐 신선 데이터테크, 네. 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료, 한탑, KC피드. 다 가고 사요. 그다음에 다이가까지. 삼성전자가 다이가보다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 난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존주 호가창이 얇은 것만 올라가고 있어요. 아우. 와, 이 대한민국이 강원랜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전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ENM, 소니드, TS 넥스젠 이 종목은 200원도 안 되네요. 이런 어떤 종목들. 종목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TS 넥스젠이라고 해요. 그런 종목도 있었습니까? 200원짜리예요. 15% 급등하는데 이런 종목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응.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 뭐야? 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 2,000원짜리 아니죠? 200원이죠? 200원이에요. 뭐야 저거? 이게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와, 시총이 2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시총이 합니다. 200원밖에 안 된다고요? 네. 갑자기 심장이 아파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작은 종목들을 찾아서 그렇지. 단타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돈존주가 싶어요. 얇잖아요. 네. 호가창이. 돈존주가 얇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쪽으로 수급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지금 초전도체 뭐 지금 뭐 뜨고 있습니까? 뭐 보펜이 뭐 이게 뜨고 있어요. 그것도 없는데 지금 그거 올라가고 있고 양지사 올라가고 다행히 양지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나마 장 초반에 대거 매도됐던 게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점점 앞으로 더 축소되기 바라고요. 왜 축소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시장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저한테 뭐 하고 있죠? 우리 긍정적인 예드 전문가의 또 소식을 듣겠다고 얘기했어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희망적인 싶어요. 얘기를.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희망은 판 적은 없습니다. 음. 이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 트럼프하는 관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 변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목은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자격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매매를 할 자격이. 원래 버핏도 지금 현금을 챙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현금을 챙기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무슨 배짱입니까? 그렇죠? 저야 뭐 MCN 100만 원짜리만 들어갔고요. TCC도 100만 원짜리 들어갔고요. 그나마 좀 비중 많이 들어간 게 삼성입니다. 네. 전 그렇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네. 네네. 여러분들이 뭔데 워렌 버핏도 아니면서 여러분들이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왜 사고 왜 합니까? 안 그래도 올 초부터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네. 뭐 증시 막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정말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타이밍은 제대로 못 맞췄을 뿐이지 상승할 때는 또 워렌 버핏이 욕먹다가 빠지니까 다시 워렌 버핏이 와 역시 투자의 그러니까. 귀재다. 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시장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여기 방송 와가지고 종목 이거 하십시오. 이거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네. 워렌 버핏이 와도 상식령이 와도 당군 할아버지가 와도 고구려 만든 주몽이 온다고 해도 신라 만든 박혁거세가 온다고 해도 절대 이 시장을 수익으로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네. 급등하는 종목을 사다가 다음날 운 좋게 올라가면 수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운에 맡기는 투자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고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납포고 출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주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으로 수익을 본다라는 건 운에 기대는 투자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유예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미국 지수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도 전부 다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시장은 정치적 외교적인 리스크로 하락을 하고 있다.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이 정치적이라는 부분은요. 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탄핵 선고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직 일정이 잡힌 건 아니지만은 네. 최근에 오늘 기사가 떴는데 오늘 검사 예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이 검사장하고 감사원장의 탄핵이 13일 날 선고가 일정이 오전 10시에 잡힙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윤 대통령의 선거를 보통 주식시장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의 선거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나오거든요. 지금. 미뤄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감사원장하고 검사장은 이번 13일 날 오전 10시에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면은 네. 윤 대통령 같은 날짜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어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다음 주에 또 미뤄질 수가 있는 겁니다. 통상 이제까지 대통령 탄핵 과정은 보면은 어느 정도 선고 기판이 나오고 그다음 2, 3일 후에 되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심사일은 25일이었습니다. 25일이었다가 지금 너무 시간이 좀 길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길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13일 날 예정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13일에서 14일 날 윤 대통령의 선고가 갑자기 감사원장하고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열린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분들 시비 걸지 마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시장이 좋아질 거다. 탄핵이 안 되면 시장 안 좋아질 거다. 아, 너 빨간색 옷 입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씨 하필이면 어느 같은 날 빨간색 입고 왔는데. 네. 저는 그냥 닉네임이 레드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입었잖아요. 그래요. 파란색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시장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그 탄핵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 종목을 잘 지키고 현금을 잘 지키면서 시장 방향성을 보고 그때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12월 그 사태가 있었을 때만 해도 뭐 탄핵 과정이 굉장히 몇 달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꽤 길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그 헌재의 탄핵 선고 기일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로 예측이 됐습니다만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손가락 잠그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멘탈을 지키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곤 있지만 저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불필요한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흔들리더라도 그만큼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방송이 부동산인가요? 네, 그럼요. 아, 그렇죠. 부동산도 한번 보세요, 이따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은 더 봐야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은 네. 호가창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며칠 있다가 가격이 바뀌고 가격이 또 올라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주식은 뭐 핸드폰만 이렇게 여 보면은 뭐 순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갑자기 마이너스 3% 이런 상황이잖아요. 눈 깜빡하면 바뀌어 있어요. 눈 깜빡하면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뭔가 또 올라갈 것 같으면은 트럼프의 관세 부분에 터져 가지고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도 느낄 거고 많이들 자신감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멘탈 한마디에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네네. 이 사람이라는 게 저는요, 네. 아나운서님, 저를 밖에서 볼 때는 네.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전문가님이 약간 까불까불하시지만 은근히 되게 마음이 여리시고 그래요? 따뜻한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요? 뭐 오지랖도 넓으시고 그치. 잔소리도 잘하시고 그치.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종목은 더럽게 못 낸다. 이런 얘기는 안 해서 아유, 고맙네요. 그럼요. 자,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이걸 왜 윤진 아나운서한테 물어봤냐면은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신감 있을 때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만큼은 빨간 옷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을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거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지금 뭐 금양이라든지 거래 전지가 몇 번 됐든지 아니면 관리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하나를 호가창을 보면은 갑자기 300, 600, 700 주고 갑자기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5%에서 4% 늘어나고 네. 조절이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냥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술력이 좋아도 이건 기업하고 주식하고는 틀린 거죠. 즉 뭐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남아있고 트럼프 또 중간에 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무너지고 있고 트럼프는 또 대통령은 또 몇 시간 있다가 트위터에 또 어떤 거에 올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손가락 지켜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아예 전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한 트럼프 탓은 후자이지만 전자로 따지자면은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뿐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다시 낙폭이 취소될 것이니까 조금만 무의미하게 손절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탈을 꼭 지키시라는 말씀 드렸고, 자, 트럼프 황금기는 무슨 그 마가라고 해서요. 마가. 마가는 무슨 메이크 아메리카. 마가가 아니고 데뷔.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포부.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미국의 황금기에 지금 트럼프가 이런 걸 바라는 건가? 솔직히. 근데 이 미국의 황금기에 지금 이렇게 바라는 거 마가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뷔잖아요. 이게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미국에 네. 지인 좀 있잖아요. 제가요? 어. 아유, 없습니다. 햄버거만 먹고 왔구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네.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내 정치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커 같아요. 조커? 뭐 카드를 이렇게 꺼냈다가 저렇게 꺼내고 또 이렇게 안 되면 또 이런 카드 꺼내고 와 카드를 계속 꺼내요. 카드를 계속 꺼내는. 진짜 배트맨이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자,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5% 가까이 빠졌어요. 5% 가까이 빠졌어요. 네. 5%까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4% 정도 빠질 수밖에 없죠.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한 달 또 안 돼서 몇 프로 빠졌습니까? 12% 빠졌어요. 와. 작년 하반기에 언론인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네. 국내 투자자 떠나고 이제 미증시로 간다 한 사람들 지금 미증시 가자마자 저렇게 됐어요 지금. 네. 물론 미증시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객기가 언제까지 풀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증시도 원래 고점인 상황에서 조금 더 있다 낙폭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트럼프의 관세 부분은 미증시도 불필요하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비테크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갈 때마다 비테크 기업들 회장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때문에 재산이 증발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스닥이 지금 거의 뭐 12% 정도 빠졌고요. 한 달 동안 13% 빠졌고요. 한 달 동안 13% 정도 빠졌고요. 일시적인 하락일 트럼프 뿐이다. 대통령 일시적 하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볼 이번에 전문가님 그 트럼프가 월가 수장들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경기 침체는 불사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지금 증시에 트럼프도 약간은 놀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음. 뭐 주식하고는 다르지만 세상에서 누가 지금 제일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조급한 게 트럼프다. 그렇죠. 네. 지금 마음 제일 조급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주가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한테 유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도 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CPI가 발표가 되는데 내일 CPI가 상회가 나올 수가 있고 하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회가 어떻게 보면 상회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관세로 인플레이션 해결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 가능할지. 하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전체 부하 시장에 관해서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면은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월 의장이 그래도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연방이잖아요. 그렇죠? 연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반도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도체 보조금 부하 시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고요. 네. 지금 아까 그 나스닥 빠진 건 전장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애플이 4%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3% 빠졌고 아마존 5% 빠졌고요. 메타 뭐 4% 빠졌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가 15% 빠졌습니다. 조공관님, 음. 저 테슬라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갖고 있어요? 네. 아니 내 종목은 안 사고 희한하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저게 마이너스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언제 샀어요? 저같이 떨어질 때 제가 떨어지던 초기에 그 샀거든요. 어떡합니까? 저게 이게 눌림목이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무창포 해수욕장 같네. 샀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확인도 안 해보고 있어요. 하필이면은 잔파도도 아닌 그 쓰나미 옷대 들어가더니 그러니까 바닥이 때 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닥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바닥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바닥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아니라고요? 아직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가 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은 이 오너 리스크 부분만 없었다고 하면 테슬라가 4%밖에 빠지지 않을 걸로 15%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저는 어제 미증시 때 테슬라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사실 2차 전지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뭐 언제나 테슬라 상승했다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 부분은 사실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같은 행정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좀 이번 관세에 따라 좀 인플레이션이 너무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해서 테슬라가 무너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네. 다른 전기차 업종, 앨범만, 그다음에 리비안, 그다음에 GM,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안 됐습니다. 왜요? 왜? 정치 테마주가 아니니까요. 정치 테마가 지금 아니니까요.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라 네. 트럼프가 문제다. 네. 트럼프와 머스크. 이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요. 이 사람의. 아, 이 사람의 문제예요. 다른 전기차를 샀어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테슬라를 사가지고.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테슬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차트 지금 사면 좋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어떻게 뭐 지금 사요? 마요? 집 팔아서 사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거 기회예요? 물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기회일 수도 있지만 수면제 먹고 싶으시면은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테슬라는 지금 어디까지나 정치 테마주지만 단점은 원원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뭐냐 누구하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우리 저기 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정치인하고 엮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뭔가 기대하는 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아이 자식 그 자식 보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업가하고 정치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정치 쪽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 근데 머스크는 그만큼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머스크는 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이 언론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전문가님.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와요? 네, 그게 더 나와서 주가가 더 빠져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니 테슬라 주주님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는 본인의 거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네. 산업 원래 우리나라 건데. 원래 우리나라 건데 네네. TSMC는 요만큼 훔쳐갖고 네. 한국은 조금 훔쳐갔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세계 최초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테슬라입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기차 중국이 다 훔쳐갔다. 비아디가 또 다 훔쳐갔다. 이런 방식으로 테슬라 주가를 또 높여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단장은 일론 머스크가 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4년 동안 우리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같이 지내야 돼요. 저는 사실 그 생각에 샀거든요. 사실 그 생각 샀으면은 지금 뭐 너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어찌 됐든 테슬라 뒤에 옆에는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부분으로 테슬라 주가는 다시 반등이 될 건데, 네. 근데 이 바닥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굳이 바닥일 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문가든 간에 바닥입니다.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날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운인 거지. 그래요. 조금 더 비싸게 올라가도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올라가고 기술적 반등이 올라가면서 호재가 생겼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최근에 너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기보다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추세를 돌려 세웠을 때 매매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한 달 동안 13% 빠졌는데 일단 트럼프는 뭐 관세는 매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해요. 이 모순적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죠? 모순적인 삶이니까 모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는 트럼프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일이 없어요. 여기 없어요. 파스경제도 한번 초청하고는 싶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 증시 부분에서는 약간 좀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칭찬하고 주식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욕해요. 그래요. 주식 안 하는 분들은 왜 칭찬하죠? 트럼프의 리더십이 있으니까요. 리더십? 네, 자국을 위해서 하니까요. 그 가끔 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 트럼프 관련된 뭐 그 영상이 떠요. 네네. 뭐 영상들 보면은 뭐 대단한 분 같긴 네, 합니다.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식을 보면은 약간 좀 왼수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 처해는 안 할 겁니다. 차라리 관세 때릴 거면 때리든지 관세를 번복 안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이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번복하고 중간에 우리 정치 리스크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냐고요.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지금 조급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기가 계획한 데에서 100% 목표 달성 못하고 10%만 달성했다고 해도 나 어디까지 관세 다 떼었잖아. 미국이 투자 계속 만들고 있잖아. 나머지 안 된 건 다 바이든 탓이야. 무조건 바이든 탓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불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근데 그중에서 내가 충격을 먹은 거는 트랜스젠더 주에 들어가는 연구 비용이 150억이나 나갔다. 이 굳이 너무 굳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고 채권이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로 어느 정도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증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주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 나오는 CPI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CPI가 어느 정도 상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회가 나와야 한다. 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네. 상회가 나와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표를 확인하는 게 좋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CPI가 하회가 나오는 게 좋았었어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물론 오늘도 미증시가 빠지면 내일 반반에 수세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회가 나오든 상회가 나오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려면은 상회가 나와야 돼요. 우리 미국 경제 좋아. 그러니까 어제하고 엊그제 미국이 왜 떠졌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떠졌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떠졌잖아요. 근데 내일 CPI 지수가 물건을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예상보다 경기력이 너무 좋아. 네. 경기력이 너무 좋으면 어제의 그 과한 우려감이 내일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하회 나오면 좋았지만 이번에는 상회가 나와서 미국의 경기력이 너무 좋으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일부 완화될 것이다.
이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좋습니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게 미국에 좋은 거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나도 큰 상황인데 이것을 좀 관세로 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지금 CPI 지수 12일에 발표되는 이 지표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물가가 좀 높은 상황이다. 즉 소비의 여력이 굉장히 좋다. 즉 경기가 좋다라는 게 오히려 확인이 됐을 때 더 시장이 좋아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하락의 영향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실태가 좀 잘 확인이 됐을 때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CPI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이 간밤에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C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님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건 상해가 나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미국의 경기력은 너무 좋다. 이게 내일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반대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우리 사무실에 계신 우리 저기 직원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전문가님 왜 방송에서 CPI가 둔화가 나와야 금리 인하 유도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물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왜 떠졌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 부분으로 떠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력이 좋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형성이 돼야 하는 거죠. 네. 아니, 우리 직원님은 일기예보 맨날 맞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일기예보 맨날 틀리죠. 그것처럼 시장도 맨날 생물학적으로 맨날 바뀌는 겁니다. 심리적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둔화가 나오면 시장 투심이 악화되고 상회가 나오면 경기력이 좋다. 이 부분은 시장은 투심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물론 내일 둔화가 나와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어제하고 오늘까지 빠지면은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상회로 나와야 시장 투심이 개선이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트럼프 의중과 반대여야 시장이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가 지금 관세 부분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발생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회로 나오면 트럼프가 원하는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원래 트럼프 자체는 금리 인하로 커버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상회가 나와. 그러면 그럼- 금리 인하를 유도를 못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더 떼일 수가 없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해가 딱 됐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를 매겨서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원래는 뜻을 세웠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카드를 지금 꺼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관세를 생각보다 강하게 매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오히려 트럼프의 의중과 반대되는 물가 지표가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PI 12일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더 빠르게 정보와 함께 분석까지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 많이들 입장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가 내일 있습니다. 9시 반입니다. 내일 9시 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현 시장에서 왜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들이 뭐 불확실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결론이 이제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3월 12일날 CPI 미국 지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트럼프의 추가 관세 방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돈이 들어오냐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와요. 환율이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중요한 건 윤 대통령 탄핵 의원하고 3월 12일 CPI 미국 지표는 이거는 단기적 측면입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다음 주까지는 다 정리가 돼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3월 12일날 내일 CPI 미국 지표 이거는 단기적인 측면입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3년 10개월 동안은 관세에 대한 문제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 방한 가능성은 네.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어떻게 지금 보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 물러납니다.
어쨌든 벌써 초등학교가 그나마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약간 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합니다. 윤 네. 대통령의 탄핵 경험, 그다음에 사무 10이나 12일 미국 집회 어쨌든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론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고 한 가지 더 CPI 지표도 확인을 해 보셔야겠고 그 뒤로도 앞으로 한 3년까지도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관세 문제가 되겠죠. 이런 중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까지도 저희가 심층 있는 분석을 해드릴 테니 저희 방송도 그렇고 통신망에서도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일단은 불확실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을 일단은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트럼프가 더 줄까 말까 싶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당연히 줘야죠. 줘야 돼요? 네,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아니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라의 법 위입니까? 나라의 법 위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양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장 초반에 전리 그렇게 미국 반도체 지수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다 무너졌는데 삼성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거의 상황입니다. 거의 보합입니다. 0.2% 하락. 네, 지금 막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부터 개인들 투자자들이 다 몰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65,000원.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1차 목표가는 65,000원이고요. 그리고 네. 이번 연도에 최고로 많이 올라가면 못해도 75,000원에서 8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HB 부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변현대 작용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환율 어차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1,300원 초반까지만 온다고 하면은 삼성은 못해도 삼성은 7만 원에서 8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언제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450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적 측면에 윤 대통령 부분하고 그다음에 CPI 부분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환율은 또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보조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도체가 대만 거라고 하고 있고 한국은 조금 훔쳐갔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조금 훔쳐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쳐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국가 수장이 없습니다. 정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대선을 움직여야겠죠.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후에 트럼프 대통령 항상 투자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투자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기자회견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옆에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이 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저희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기지를 미국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할 수가 있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후자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환율이 조금 어느 정도 축소가 돼야 하는 거고 일단 삼성전자 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정치 반향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제가 계속 여러분 경고해드리고 있지만은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지금 0.8% 하락 네, 중입니다. 0.8% 말 올리고 있죠, 여러분들.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이 일어나면 하이닉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약간 좀 기술적 반동향만 봐야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무마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보조금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의 하이닉스의 운명은 좀 갈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때문에 그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많이 의존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같이 타격을 입겠죠. 네. 이에 따라서 미중 분쟁에 따라 하이닉스는 피해를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엔비디아에 아직까지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율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 보는 게 또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는 환율 하락에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장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는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연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진다면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에 있는 주가 상승으로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반도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일단은 뭐 트럼프가 손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공화당 같은 경우가 지금 IRA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것도 호재예요. 왜요? 이것도 호재예요. 지금 자식이 지금 뭐 시장이 막 가가지고 전문가 막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막 가야 더 시장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도 설명해드렸죠. 네. 보조금 폐지 안 됩니다. 뭐 지금 뭐 2차 전지 뭐 보조금 뭐 관세에다가 큰일 났다. 뭐 단가 떨어지고 있다. 무슨 소리야? 광물자원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칠판을 좀 써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일단 떨어진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떨어지는 이유. 네, 아나운서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번복에 따라가지고 주가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관세도 그렇고요. 뭐 오늘장은 일단 보니까 테슬라가 떨어져서 2차 전지가 떨어진다. 뭐 그렇게 한데 근데 또 중요한 건 관세로 인해서 떨어질 때보다 더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또 1월달하고 2월달에 2차 전지에 올린 게 또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과정 속에서 환율이 또 상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번복 때문에. 원래 4월 1일 날 매기 관세를 3월달 초반부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 매기겠다. 그 번복하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아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관세 번복을 해가지고 시장에 또 피로감을 주고 환율이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빠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세력이 빠졌다, 뭐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차트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그 차트에 맹신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왜 2차 전지가 상승해야 하는지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물자원. 첫 번째는 광물자격입니다. 광물 자원 가격이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갑니까? 물건값이 왜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를 얘기해 봅시다. 전 세계에 공장은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 그러니까 유가의 가치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공장은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기름은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냐면은 자, 중국의 모든 2차 전지 자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리튬, 니켈, 망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23년도에는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 시기 때였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국가에서 다른 전 세계 2차 전지 자동차, 완성차, 배터리든 전기차 완성차들이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광물자원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 기대감에 23년도에 2차 전지가 다 상승됐고 광물이 그래서 상승됐단 말이에요. 근데 24년도 초반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광물이 중국에서는 수요 공급이 다 돼요. 광물이 좀 부족해야 하는데 넘쳐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이. 남아돈 거예요. 너무 남아도는 거야. 너무 남아도고 중국은 또 인건비가 싸요. 인건비가 싸니까
이 광물 자원 싼 거하고 인건비 요통에서 전기차 가격을 싸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쵸? 그쵸?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으로 보면 상따위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주식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기업들이 리튬 자원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상따위에서 사온 거예요. 이 자원들을. 근데 자원들이 다 떠지니까 그 자원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실적이 2천억, 5천억, 4천억 적자다. 계속 그렇게 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왜 떨어졌는지 그 부분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시키지도 않고 중국에 20%였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일 때는 중국 전기차는 100%지만 트럼프 대통령일 때는 20%까지 합쳐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120%입니다. 120%면은 중국 자체 내에서도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도매 가격도 판매할 수밖에 없고 OEM도 그렇게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광물 자원이 가격이 반등이 되죠. 네. 광물 자원이 반등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니케이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네. 관세를 맞으면 많을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 관세로 인해서 광물 자원을 일으키게 한 거는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 전 세계하고 비교해서 전기차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배터리를 똑같은 가격에 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광물 자원이 올라가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자원들이 거의 다 중국 광물이 관세로 인해서 도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양극재 시가총액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비엠, NNF,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렇죠? 이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 패밀리가 돼가지고 2차 전지 23년도에 올렸죠. 그렇다고 하면 4월 달에 이 광물 자원들이 다 어느 정도 반등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그 광물 자원들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40% 정도가 광물이 올라갔다고 하면 양극재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N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이 올라간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면 배터리 아저씨인 줄 알겠네. 배터리 아저씨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통형 아저씨예요. 원통 아저씨.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은 네. 이제는 또 3월 30일 날 네. 공매도. 자, 그러면은 자원이 급등이 된다. 양극재 자원이 한 가지 팁이 있죠. 네. 우리 재료가. 그리고 3월 30일 날 뭐가 시작되니까 공매도.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2차 전지 거점 필요 없어요. 오. 뭐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 광물 자원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주가가 좀 상승이 되다가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쇼커버닝입니다. 쇼커버닝. 우리는 이 쇼커버닝으로 2차 전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빠지더라도 안전하고 어차피 재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 통신망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문가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느라 더 힘들었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의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광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 양극재 기업들의 마진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LNF 주가까지 앞으로 상승이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공매도가 이번 달 말부터 재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이 되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수익 중이시라면 반드시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해서 지금 저점에 있는 2차 전지주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벌써 방송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우리가 안 나오는 방송만 그 날짜만 2차 전지가 상승하더라고요. 아마 내일 반등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내일은 저희 방송이 없는 날이라서 수요일, 목요일은 아무래도 시장도 좀 반등하고 2차 전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12시 수익런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